강의 중점 내용 소개 및 기대 효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읽어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C이라는 것이 각종 분야, 원자력 분야, 또 석유 정제 분야, 발전 플랜트, 화학 플랜트, 합섬, 식품, 또 펄프 제지, 또 의약품 이런 등의 모든 분야에 각종 사용되는 각종 프로세스 펌프, 그 다음에 리액터, 교반기, 또 반응조, 이런 회전기계, 우리 산업기계는 회전하는 기계가 많죠. 모든 회전하는 기계에는 미케니컬 실이 거의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케니컬 실의 중요성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것입니다. 미케니컬 실에서 만약 페일러가 나면은 아까 RCP 같은 펌프가 그대로 고장나서 셧다운이 될 거고요. 그럼 바로 원전 정지죠. 이러한 중요한 실들에 대한 선정과 또 유지 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제 미케니컬 실은 그럼 과연 어떤 운전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느냐, 그 운전 원리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는 환경에서 최적의 실을 선정하고 또 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부속되어야 할 보조장치, 오그질러리 컴포넌트입니다. 오그질러리 이퀴프먼트, 보조장치의 종류와 또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습득함으로써 미케니컬 실의 안전 운전과 건전성을 확보해서 경제적인 운전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실전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밀봉 이론까지 결합을 시켜서 이해를 도둘 목적이고요. 또한 트러블 슈팅, 또 트러블 유형 대책 이런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목차를 순서대로 보시면은 첫 번째로 미케니컬 실의 개요. 여기에서는 이제 실들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미케니컬 실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그 실의 종류에 속하는 종류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펌프의 기본 지식. 펌프는 아마 펌프 교육을 별도로 받으신 분 계세요? 펌프 교육을 받으셨다면은 펌프 교재를 많이 참조하면은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야말로 펌프에 대한 베이직 부분만 붙어서, 왜냐하면 미케니컬 실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가 펌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펌프를 잘 이해하셔야 미케니컬 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케니컬 실의 구성 요소로서 크게 이제 나누면은 여러 가지 파트가 있겠습니다만은 섭동면 프라이머리 실이라고 하는 섭동면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세컨더리 패킹,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금 5번 항목의 스프링, 그다음에 회전력 전달 부품,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각 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과연 이제 미케니컬 실이라는 것이 본론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회전부와 고정부가 맞닿아서 소재와 소재의 수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운전 원리가 아니고 섭동면과 섭동면 사이에 윤활막을 가지고 돌아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윤활 이론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윤활 이론에 의해서 미케니컬 실 운전 원리가 있다면은 과연 이제 윤활막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설하고 직접 관계가 있죠. 그러면 이 누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과연 밀봉의 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밀봉 이론이 8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기본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미케니컬 실에는 어떤 타입이 있고 어떻게 분류를 하며 어떤 기능과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항목으로는 보조장치, 오질러리 이퀴프먼트는
미케니컬 실이 단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미케니컬 실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보조적인 그 파이핑 플랜이라든가 또는 지금 보조 장치라든가 일부 부품 어떤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냉각 시스템이라든가 윤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고 또 그 파이핑 플랜도 API 68에서 정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각 플랜별로 어떤 플랜이 있으며 그 파이핑 그 배관 방법이 각각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보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nvironment control. environment control은 결국은 미케니컬 실을 최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실이 그 장착되어 있는 실 챔버, 이 실 챔버의 온도 컨트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힛 밸런스를 잡아서 그 필요한 온도에 도달시키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인바이러먼트 컨트롤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12번째로는 이와 같이 이제 실의 종류하고 또 보조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선정이 되고 나면은 과연 이제 어떠한 유체에 또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미케니컬 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 14, 15는 이제 미케니컬 실의 어떤 그 메인테넌스 유지 보수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실을 조립하고 분해하는 그 요령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미케니컬 실의 페일리어 분석에 관한 것인데, 어떤 페일리어의 종류, 트러블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유형 및 대책이고, 그러면 이와 같은 유형 및 대책을 알아보는 순서, 절차를 트러블 슈팅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케니컬 실의 개요입니다. 우선 실의 그 여러 가지 그 실들을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실들로는 그림들의 이제 왼쪽 위에서부터 보시면은요, 이것이 이제 그 오일실. 여러분들 오일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일실은 이제 미케니컬 실에 그 사용되는 것에 사용할 만큼 그만큼 이제 고급 실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베어링의 윤활제, 윤활유, 뭐 그리스라든가 윤활유 이런 것들을 실링하는 그 조건이 조금 완만한 것을 사용하는 이제 오일실이 되겠습니다. 그 그림에서처럼 이같이 립이 있어가지고 왼쪽이 그 실링해야 될 유체라면은 이쪽에 그 스프링이 있어서 축하고 그 립실 사이를 실링을 해주는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세요. 립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오일실도 립실의 일종인데, 그때 이거는 뭐 스프링이 없을 수도 있는 실을 립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실은 라비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시면 익숙해질 겁니다. 라비린스 실이라고 호칭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그 실이라기보다는 좀 누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누설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실이라고 호칭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라비린스는 글자의 뜻대로 이렇게 미로를 형성시켜 가지고 고압부에서 저압부로 흐르는 유체의 양을 제한시키고 덜 나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게 라비린스 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뭐 완전 밀봉을 기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이 부분은 여기 뭐 눈에 딱 들어오는 이 사진은 가스켓입니다. 가스켓은 이제 스태틱 실 중에서도 이제 분류로 보면 스태틱 실인데요. 일반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가스켓입니다. 뭐 파이핑 배관 프렌지의 실링으로 쓰인다거나 또는 뭐 자동차 헤드 가스켓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왼쪽은 미케니컬 실에 대응돼서 항상 이제 그 성능 비교라든가 이전부터 이제 그 실링의 원리로 보면은 아주 정반대의 실링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 글랜드 패킹이라는 글랜드 패킹. 그래서 사실은 미케니컬 실이 이렇게 그 상업화돼서 많이 사용하기 전까지는
모든 펌프의 실들이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 그랜드 패킹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있는 곳에 가면은 항상 줄줄 뭐 세고 있었어요. 그랜드 패킹인데, 이와 같은 그 사각 단면을 가진 패킹을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실링 해야 될 그 박스 안에다가 전부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서 이와 같이 이제 그랜드 볼트에 의해서 조아주면은 이 정지 상태에서는 아주 실링이 잘 되죠. 네. 그 실링이 뭡니까? 우선 좀 지나갔습니다만은 실 하면은 그 영어로 밀봉하다, 밀폐하다 이런 동사로 쓸 때는 뭐 이런 뜻이고, 명사로 쓸 때는 그냥 밀봉, 밀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그 영어의 어떤 전환에서 쓰는 그 용도 때문에 그러면 밀봉을 해주는 장치, 밀봉을 해주는 부품, 정확하게 또 영어로 표현하자면 실링 디바이스라고 불려야 되는데, 밀봉 장치 하면은. 근데 뭐 영어의 그 하나의 또 우리말하고 다른 하나의 장점이죠. 그냥 실 하면 실 자체가 실링을 해주는 그런 제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다 실이라고 부릅니다. 뭐 실링 디바이스 이렇게 뭐 복잡하니 안 불러요. 우리는 밀봉 하면 이상하죠. 그렇지만 영어로는 그냥 실 부르면은 실링을 해주는 장치, 그거를 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케니컬 실은 그러면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대로 풀이하면은 기계적 밀봉 장치 또는 기계식 밀봉 장치. 기계적이라는 것은 좀 부가적인 표현이고, 기계식 밀봉 장치, 이 정도가 가장 적합한 원뜻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가다 이제 일부 책자에 축봉기 이렇게 간단하게 세자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봉기. 그러니까 축에서 세는 것을 실링해주는 그런 기계 요소 부품, 축봉기. 가장 간단하게 번역된 것이 세자짜리가 있어서 부르기는 쉬운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 다른 분들이 그렇게 부르면 그게 미케니컬 실인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케니컬 실에 대응돼서 이 그랜드 패킹은 나중에 별도로 또 비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이 오링이죠. 우리 흔히 아는 오링. 이 오링은 가스켓처럼 정지형 실로서 밀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 각종 용기에 실링을 이 오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링은 정지형으로도 쓰고, 또는 운동용으로 피스톤 같이 왕복 운동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유날이 좋은 상태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오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있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미케니컬 실이죠. 미케니컬 실이 중앙에 있습니다. 미케니컬 실이 본 강의에서 사용될 그 기계 요소 부품들 중에서 어떤 실에 속하는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의 종류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보시면은 크게 이 모든 실들을 분류했을 때 크게 운동용 실과 고정용 실, 그러니까 다이나믹 실과 스태틱 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고정용 실, 즉 스태틱 실은 아까 말씀드린 가스켓, 위에 오링도 있습니다만은 뭐 오링을 이 고정용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정지된 상태의 부품에 사용하는 것이 고정용 실입니다. 그래서 실은 또 일부 조금 좁은 의미로 패킹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꼭지를 실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패킹을 넣어야 되죠. 그 패킹. 그래서 이 게스켓으로 쓸 때는 딱 패킹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을 분류할 때도 패킹에 분류해가지고 다이나믹 패킹, 스태틱 패킹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부 패킹 대신에, 왜냐하면 패킹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 실보다는 좀 더
광의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실이라는 걸로 계속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본 제목이 미케니컬 실이죠. 다음으로 운동용 실, 다이나믹 실에는 접촉식 실과 비접촉식 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컨택트 실과 난 컨택트 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컨택트 실은 난 컨택트 실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라비린스 있죠. 라비린스는 축과 그 하우징 또는 케이싱 그 고정부 사이에 미러를 만들어서 그 새는 양을 조절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미러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그 누설 패스, 누설 경로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회전부와 고정부가 전혀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틈새가 있기 때문에 그 틈새로 계속 새는 실입니다. 다만 새는 누설량을 줄일 뿐이죠. 이와 같은 실을 이제 비접촉실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컨택트 실, 접촉실에는 아까 이제 그 그림에서 보신 오일실, 미케니컬 실, 그랜드 패킹, 립 패킹, 오링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오일실이나 립실은 거의 구조가 비슷하고요. 립실은 립 패킹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용도가 실링이라기보다는 이것도 패킹의 기능 정도로 좀 약간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운동 형태도 회전 운동이냐 왕복 운동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회전 운동과 왕복 운동을 다 사용 가능합니다만은 미케니컬 실만큼은 그 왕복 운동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절대 사용 못합니다. 회전 운동하는 회전 기계에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용 범위를 보시면은 우선 미케니컬 실을 보시면은 압력과 속도 면에서 그 300 대략 기압이라고 보죠. 300기압. 속도는 100m/s 정도. 그래서 가장 높은 압력, 가장 빠른 속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압력과 속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PV치라는 게 있어요. PV치. 그러면 이 PV치라는 것은 어떤 운전 그 조건의 가혹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비어하게 돌아가는 운전 조건이냐, 그 가혹도의 인디케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그 하나의 지표로서 PV치라는 게 있습니다. P 압력하고 V 속도를 곱한 값이죠. 이 곱한 값 PV치가 사실은 그 사용 한계입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300하고 100 따로따로 맥스를 써놨는데 따로따로 맥스고 맥스 조건으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그 실 페이스의 조합에 따라서 재질 조합에 따라서 페이스 재질 조합에 따라서 그 사용할 수 있는 PV치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그냥 각각 300개에도 쓰고 100m/s에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300개까지 쓸 수 있는 것 중에 일반 가스켓은 뭐 300개 더 이상도 쓸 수가 있겠죠. 속도가 없고 정지된 상태니까. 이제 다른 것들은 아까 오일실 같은 경우는 회전, 왕복 운동 다 쓸 수 있습니다만 아주 낮은 조건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베어링 같은 경우는 압력이 뭐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또 그랜드 패킹 같은 경우는 아주 고압이나 또 아주 고속에서는 사용을 아예 하지를 못합니다. 아마 누설하면서도 사용 범위에 제한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컵 앤 펜슬. 우리가 지금 커피 한 잔을 하셨죠? 커피 잔 내 연필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러면 이제 커피가 새겠죠? 이 새는 틈새를 어떻게 실링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실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컵 앤 펜슬을 이렇게 제목으로 놨고요. 상상하기 좋도록 이걸 산업기계에서 대응하는 용어로 보면은 컵은 용기가 되겠죠. 용기, 베셀, 그죠? 펌프 같으면 펌프 케이싱, 그 용기, 펌프 용기가 될 것이고 아지테이터나 믹사, 리액터 같은 경우는 그 리액터 본체, 프레시 베셀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펜슬은 당연히 축에 해당되겠죠. 회전하는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컵에서 연필이 돌고 있을 때 이 커피가 쏟아지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실링 방법에 대한 상황이 한 4가지 정도가 있겠죠. 상황이 1, 2, 3, 4, 4가지 정도가 있네요. 하나는 컵도 고정되어 있고 펜슬도 고정이 되어 있다. 근데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영구적으로 펜슬을 분해할 필요가 없다 하면은 이때 실링 방법은 용접이 가장 확실하죠. 용접해버리면 실링이 완벽합니다. 그러나 분해 조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실링이 됐다가 분해 조립하고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가스켓,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스켓이라든가 또는 오링 이런 것들로 그 클리어런스를 막아 놓으면은 완벽한 실링이 거의 완벽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 완벽이라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 실링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컵이 고정되어 있고 연필이 회전을 한다.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 부분에 실링 하려면은 이게 좀 문제가 많죠. 생각할 게 많고, 바로 이런 곳에 미케니컬 실이 사용되는 곳이 이 용도입니다. 4번째로는 이제 연필이 위아래로 왕복 운동을 해요. 이 왕복 운동하는 데는 절대 미케니컬 실은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안 되고요. 보통 이제 다른 패킹들, 뭐 오링이라든가 아까 뭐 오일실, 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라비린스, 가장 뭐 티피컬한 건 물론 일반 그냥 패킹으로 어느 정도 마모되는 걸 감수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케니컬 실이 담당하는 기능을 좀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에는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말을 잘 쓰죠. 서로 반대되는 말을. 밀봉, 실링한다, 누설된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완전 절연성 부도체다, 도체다. 지금 윤활이 잘 되고 있다, 아니다, 마찰이 걸린다. 단열이 잘 되고 있다, 아니다, 전열이 잘 된다. 또는 뭐 진공이다, 압력이 걸려 있다, 차갑다, 뜨겁다. 이렇게 반대되는 말을 잘 사용을 하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적으로 씁니다. 이렇게 범용적으로 쓰는 용어는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냐. 왼쪽에 있는 요 생활 용어, 밀봉이다, 절연한다, 완전 윤활이다, 완전 단열, 완전 진공. 완전 차갑다는 말은 이제 좀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완전자를 많이 좋아하죠. 완전 차갑다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여기 비교를 위해서 이제 항목을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완전 밀봉 사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완전 절연, 이것도 완전 부도체 있습니까? 어렵죠. 그다음에 완전 윤활, 또 완전 단열, 단열재 만약에 완전 단열재가 있다면은 노벨상감이죠. 또 완전 진공도 이게 뭐 우주에 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 실생활에서는 거의 완전 진공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뭐 삼성 반도체 장비에서 뭐 10의 마이너스 6승, 뭐 7승, 또 포항 가속기에서는 뭐 11승 막 이렇게 토르까지 엄청난 고진공을 건다 하더라도 완전 진공이 아니에요. 완전 진공이 아니니까 게이지로 측정이 되죠. 또 그 전체 장비 전체를 진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 진공도 또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고 계속 진공은 깨지기 때문에, 누설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진공 펌프로 계속 진공 펌프로 백큐움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만큼 계속 빼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완전 진공이라는 건 달성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른 것들도 다 완전이라는 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석하고 할 때는 물리학적으로는 측정할 수 있는 물성치, 그죠? 측정할 수 있는 물성치로서 그 값이 얼마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봉이 된다, 누설이다 하면 누설량이라는 걸 해서, 누설량이 작으면 밀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까 라비린스 실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누설량이 많은데도 라비린스 실이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물론 미케니컬 실은 그 정도는 아니고 거의 완전 밀봉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누설이 됩니다. 윤활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허용 범위 내에, 여긴 보던 거는 뭐 단열재도 법적으로
단열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러면 열 전도도를 측정해서 얼마 이하면은 단열로 보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물리적으로는 뭐 전기 절연성은 전도도를 재서, 윤활성은 마찰계수. 이 마찰계수도 저희 이제 C라고 상당히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지금 다 관계가 있어요. 열 전도도라든가 또 압력, 절대 온도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찰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마찰이 적으면 윤활이 잘 된다고 그러고 마찰계수가 크면은 현재 지금 윤활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공도도 결국은 우리가 대기압을 제로로 보는 게 아니라 절대압력에서는 완전 아무것도 기체 분자가 하나도 없는 걸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 진공 절대압력으로 따지게 되면 그냥 그 값이 우리 실생활에서는 음수 양수로 따지지만은 물리학에서는 제로, 절대압력은 제로죠. 절대 온도도 제로 온도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 현재 도달할 수 없는 한계에 있죠. 참고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미케니컬 실도 뭐 어떤 API 규정이라든가 또는 실 메이커의 어떤 이 사양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허용 누설량, 고객이 허용 누설량을 제시하거나 실 메이커가 허용 누설량을 또는 제공해드리거나 이런 관계로 항상 들어가야 되는 사양 조건 1번이 사실은 허용 누설량입니다. API에서도 얼마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 그 환경에 따라 서비스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운영 조건에 따라서 얼마 이상은 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초고압실, 나중에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RCP 실 같은 경우는 아까 160기압이잖아요. 160기압이면 160기압 그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실이 아까 PV체에 의해서 발열돼 가지고 수명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싱글 실이 아니고 더블, 트리플 C를 3단계까지 C를 써서 1차 실, 2차 실, 3차 실을 단계별로 압력 강화를 시켜가지고 모든 실이 3분의 1 압력 대략 이렇게 압력을 다운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때 허용 누설량은 엄청 많습니다. 안 세게 하려면은 엄청 실이 어렵고 엄청 고가가 되고 또 이루어질 수도 없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누설량 허용 범위를 정하는 것도 C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 말씀드린 대로 미케니컬 실이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건 말씀으로 드렸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결국 미케니컬 실이란 상대 회전하는 축과 하우징 간의 유체 누설을 방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가장 보편적인 거는 상대 회전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이제 축이 회전을 하고 하우징이 고정돼 있죠. 경우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축이 고정돼 있고 하우징이 회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도 미케니컬 실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 회전한다는 용어로 일단 범용적으로 이제 정의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실 메이커에서 30년 이상을 있었습니다만은 그 미케니컬 실이 뭐냐 하고 일반 전혀 전문이 아닌 그 사람이 질문을 할 때 대답해 줄 말이 뭐냐.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요거 한 줄 외워라 그랬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미케니컬 실이 뭐냐는 걸 설명드리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전문 어떤 엔지니어가 아닌 일반 사람에게 설명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 단어를 외우라고 했을 정도로 상대 회전하는 축과 하우징 간의 유체 누설을 방지한다. 여기서 또 뭐 단어 설명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라. 아까처럼 그 컵하고 펜슬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어쨌든 저희도 이제 이 교육을 이제 받고 나면은 미케니컬 실이 뭔데 하고 여쭤보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때 최소한 이때 이 용어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이제 정리해본 문장도 아니죠.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결국 미케니컬 실이란 다시 통상적으로 말하면 회전하는 축과 그 축이 통과하는 고정된 하우징 사이에서 한 유체, 즉 뭐죠? 유체는 액체 또는 기체,
플루이드는 가스나 리퀴드를 통칭해서 우리가 플루이드라고 하죠. 앞으로 그래서 계속 유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대부분 저희는 액체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액체만 생각하시면 이제 일반 실의 원리는 다 알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 가스실, 드라이 가스실이 개발이 돼가지고 API 682도 액체실, 과거의 그 API 규정은 거의 액체실만을 규정했었어요. 그때는 가스실이 안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컴프레서실이라든가 이렇게 가스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가스실이 보편화될 정도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 어떤 트렌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스실에는 규정도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682. 그래서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좀 미리 유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유체는 그래서 액체나 가스 또는 베이퍼, 증기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유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설하는 것을 축에 수직한 두 개의 초정밀 가공한 평면도를 가진, 초정밀 평면도를 가진 원반형 섭동면, 원반형 그 섭동면에 연속적인 접촉 압력을 가함으로써 완전 밀봉을 기하는 장치로서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실링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축이 회전할 때 같이 회전하는 회전부고요. 이 부분이 하우징에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따라서 이 섭동면이라고 하는 이 접촉된 부분에서 그 접촉 마찰이 일어나면서 실링을 해주는 거죠. 다이나믹 실이기 때문에 하나는 고정되고 하나 회전하면서 이게 비벼지면서 러빙되고 슬라이딩 되면서 또 실링을 해주는 것이 미케니컬 실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미케니컬 실로 밀봉할 수 있는 이제 유체로 보면은 뭐 물, 오일, 액체산소, 뭐 알칼리, 산, 뭐 염, 수많은 유체를 실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실링하기 위해서 미케니컬 실이 사용되는데 그 사용되는 용도들은 위에서 보시면은 선박 배죠. 배는 회전부가 어디에 있을까요? 배를 보면은 뒤에 아마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닷물 속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이걸 돌려주는 그 어떤 구동 장치는 선박 안에 있겠죠. 그럼 분명히 선박이라는 고정된 그 선체하고 축 사이 실링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이같이 회전하는 축과 어떤 하우징 용기가 있으면 항상 미케니컬 실이 쓰이게 됩니다. 또 자동차 또는 중장비, 우리가 여러분들이 승용차라든가 타고 오신 승용차도 레디에이터 쿨링 워터 펌프, 그죠? 회전 순환시켜줘야 되죠. 미케니컬 실이 있어서 돌아가고요. 또 여러분 더울 때에 에어컨 돌아가죠. 카 에어컨도 냉매를 계속 순환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쇄율을 순환시켜줘요. 순환 펌프. 이런 것들을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다음에 뭐 잠수함, 또 원자력 에는 뭐 펌프가 아까 원자력 메인 RCP 메인 펌프에 뿐만 아니라 가장 이제 혹독한 조건, 가혹한 조건의 메인 RCP 펌프뿐만이 아니라 기타 어떤 이 유체를 이송시키려면은 이쪽 건물에 저쪽 건물을 이송시킨다 하면 전부 펌프고, 이쪽 배셀에 저쪽 배셀을 이송시키면 다 펌프입니다. 모든 유체 공급은 뭐 물이 됐던 어떤 경수로나 중수로의 어떤 이 냉매가 됐던 중수 될 수도 있고, 모든 케미칼 어떤 플랜트의 공장들도 각종 화학 물질 전부 이송시켜야 되죠. 이송시키에 들어가는 펌프 종류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 펌프들이 원자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 메인 샤프트나 또 뭐 로켓 미사일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이건 화학 반응조, 교반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조라는 것은 합섬이나 뭐 섬유 이런, 물론 뭐 화학 공장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커다란 압력 베셀에서 예를 들어서 합섬 이런 그 섬유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원료를 이 반응시켜서 화학 반응, 중합 반응이라든가 뭐 축합 반응 이런 걸 시켜서 반응을 시켜야 되는데, 뭐
좀 쉬운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수소하고 산소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뭐 이게 결합해서 물이 되지 않듯이요. 모든 반응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죠. 반응 조건을. 그러면 대부분 구합, 뭐 고온, 또 재료를 잘 섞어야 되니까 믹스 시켜야 되죠. 재료가 호모지니어스하게 아주 균일하게 섞여 있지 않으면 반응도 잘 안 하겠죠. 또 어떤 때는 고진공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뱃셀 안에 조건을 가열해주고 압력 걸고 진공 걸고 회전시켜주고 계속 믹싱해줘서 반응 조건을 잘 만들어야 그게 이제 중합도 돼서 마지막에 이제 그런 중합 공정도 한 번에 걸치는 게 아니라요. 반공정, 반공정 걸쳐서 또 그 이송시켜줘야 되고 이송시키고 마지막에 이제 뭐 완전 자동화됐다면 뭐 실타래까지 다 나오겠죠. 그런 공정 그런 프로세스 중에 실이 안 쓰이는 것이 하나도 없죠. 각종 그 리액터, 그걸 리액터라고 합니다. 반응기, 반응적, 교반기를. 또는 이제 저희 용어에서는 이제 믹서라고 그럽니다. 믹서, 그냥 간단하게. 믹서하면 가정용 믹서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도 API나 여러 곳에서 믹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전부 이 반응기, 리액터, 교반기 또는 반응기 또는 포멘타라고도 부르는 이제 발효기 뭐 이렇게도 부르는 이런 장치를 믹서다 이렇게 믹서라고 불러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정용 믹서는 참고적으로 미케니컬 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분해 안 해보셨죠? 미케니컬 실은 안 들어가면 그냥 오링으로 해도 됩니다. 그 정도는. 그 조건이 이렇게 심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세탁기나 세척기 같은 데는 미케니컬 실이 들어가요. 하여튼 회전하면서 액체가 잠겨져 있다 하는 것은 다 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일반 아파트에 지하실에 들어가면은 뭐 보일러 난방이라든가 뭐 보일러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옛날 같으면 그랜드 패킹 쓸 때는 보면은 거기 가면 보일러실에서 뭐 기계가 있으면 밑에 뭐 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요즘은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다 미케니컬실로 바꿨어요. 거기 사용하는 이제 여러 가지 온수 순환이라든가 뭐 냉수 또는 난방수 이런 것들 회전시켜주는 펌프들 다 그 미케니컬 실이 돌아가죠. 그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분해해 본 사람은 이제 이런 미케니컬 실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근데 보통 분들은 미케니컬 실이라는 것은 펌프에도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밖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또 뭐 리액터에서도 안 보이죠. 그 장치의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미케니컬 실을 이제 눈으로 접하기는 그 담당 메인테넌스 유지보수 담당자가 아니면 참 어려운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그 미케니컬 실이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는 요 중앙에 있는 펌프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펌프. 모든 분야에 다 이 펌프 사용하지 않는 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도 근간 산업은 돌아가죠. 이 미케니컬 실은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고 난방해야 되고 그 공장에 옛날에 우리가 공장에 대한뉴스에 보면은 공장에 연기 나는 걸 많이 굴뚝에 연기가 공장에 연기가 아니라 굴뚝에 연기 나는 것이 우리 공업의 하는 상징처럼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던 경우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 공장에서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데는 다 실을 사용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고요. 좀 뭐 다른 용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같이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실의 발전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의 발전 과정을 보시면은 가장 밑바닥에 지금도 실링 장치로 자주 쓰이는 패킹, 그죠? 패킹이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복잡성이 증가하고 게스켓, 오링, 립실 이렇게 발전하고 최종적으로 그 위에 있는 건 전부 미케니컬 실입니다. 미케니컬 실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미케니컬 실은 이제 또 그 순서대로 보시면은 가정용 세탁기, 가정용구 및 자동차 산업용의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쪽으로 공기 조절 기능을 포함해서 유압용, 산업용 펌프, 또 항공기 액세서리로서 기압박스, 스타터, 올터네이터 등, 그다음에 선박, 석유 정제, 의약품 조제, 제철, 제지, 케미컬 프로세싱으로
발전되었다가 차츰 더 이제 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반응조, 원심 분리기, 그 다음에 교반기 이용해서, 그 다음에 더욱더 고도의 정밀도가 필요한 원자력 펌프, 항공기 메인 샤프트까지, 또 로켓 미사일까지 해서 미케니컬 실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뭐 핵 잠수함도 있고 원자력 잠수함, 로켓 컴포넌트 실링 시스템에까지 응용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제가 있으면서 국산화가 된 거가 여기서 두 가지만 못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비행기, 항공기용 그 메인 샤프트 그 미케니컬 C라고, 그 다음에 뉴클리어 서브마린 그 핵잠수함용 개발을 못했고요. 이게 로켓 미사일 쪽은 저희 이 나로호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해봤습니다. C를 제공한 그 경험이 있고요. 핵잠수함은 그 개발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뭐 잠수함이라는 것 자체가 국내에 뭐 9대밖에 없대요. 그러면 그거 언제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서 개발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또 항공기용은 아직까지는 항공기 전체가 그 계약의 컨트랙트에 의해서 다 이제 부품들이 다 딸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는 아직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렵게 한 것이 바로 이제 뉴클리어 펌프 RCP까지는 저희가 완전 국산화 해가지고 지금 다 현재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미케니컬 셀 구조를 이따가 이제 이 현품을 한번 보시고요. 이 구조까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현품을 보실 때 참고가 되도록. 아까 미케니컬 셀 간단한 거에서부터 조금 발전된 미케니컬 셀의 형상입니다. 보시면은 가운데 축이 있고요. 회전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스타핑 박스 또는 실 챔버 또는 펌프 케이싱, 뭐 여러 가지 부를 수가 있어요. 이 펌프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고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랜드링까지 볼트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하나의 밖에 프렌지죠. 그랜드 링이 있고, 이게 고정부고, 그 사이에 같이 미케니컬 실이라는 기계 요소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기가 수직면이 섭덕면이고, 이 섭덕면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전부 회전부에 속하고 오른쪽은 고정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왼쪽이 바로 프로덕트 사이드, 펌핑 액이 있는 부분이고요. 바깥쪽이 대기 사이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대기 사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섭덕면, 서로 마찰돼서 윤활돼서 돌아가는 이 두 개의 섭덕면 페이스, 이 두 개, 이거를 프라이머리 실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프라이머리 실. 그 프라이머리 실의 회전부에 있는 거를 실링, 고정부에 있는 거를 스테이셔너리 시트. 나중에 용어가 다른 용어도 있기 때문에 용어들을 나중에 또 다른 말씀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현재 있는 용어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다른 용어들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프라이머리 실을 다시 축하고 실링해야 되고, 이쪽 고정부하고 실링을 해줘야 되겠죠. 이 나머지 이렇게 하드웨어 패킹들, 이런 패킹들을 모두 합해서 다 세컨더리 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실, 2차 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1차 실이 가장 중요한 게 1차 실이고요. 2차 실입니다. 근데 1차 실, 2차 실이라는 용어는 또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냥 프라이머리 실, 세컨더리 실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차 실, 2차 실은 실을 더블로 쓸 때 또는 트리플로 쓸 때 제일 앞단에 있는 실을 1차 실, 그 다음 걸 2차 실, 3차 실 이렇게 부르는 용도로 또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1차 실, 2차 실 부르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실, 세컨더리 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이 하드웨어라고 부릅니다. 하드웨어는 당연히 같이 이제 이 실링 접촉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스프링으로 밀어준다거나 축이 회전할 때 같이 회전하게 해주는 이렇게 기타 이제 자질구레한 부품까지 포함해서를 다 하드웨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